맞아요. 일단 세포 분열을 정리하면, 자, 세포 분열은 크게 체세포 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엄마 세포가 있어. 엄마 세포는 사람이라면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한 번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땅땅 할 때 그냥 분열하지 않고 먼저 복사를 쫙 해요. 복사. 이걸 복제기라고 불러주고, 다른 말로 간기라고 해요. 간기 보이죠? 간기. 이 간기가 파란색이 빨간색을 복사해내고 있는 장면이야. 자, 파란색들이 빨간색을 막 복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복제기를 뜻하는 거. 그 다음에 복제가 끝나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단계를 거쳐서 분열합니다. 핵이 분열해 핵분열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몇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냐면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복제한 다음에 만들어진 녀석이라 염색체 수가 변함이 있다 없다? 46개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 체세포 분열은 왜 할까요? 왜 이거 분열 왜 하는 거지? 체세포 분열은 왜 할까요? 이걸 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물질 교환을 잘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랬죠? 즉 생장이에요, 생장. 자, 목적입니다.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생장이야. 크는 거. 클 때 세포가 분열되면서 크는 방법과 세포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하다? 개수를 이렇게 늘려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뭐에 유리하다?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더 잘 교환된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정리해줬던, 계산해줬던 몸이 2배 커졌을 때 입도 몇 배 커져야 돼? 같이 2배 커져야 된다 그랬잖아. 입에 해당하는 게, 몸집에 해당하는 게 부피고요. 그 다음에 입에 해당하는 게 체표 면적이잖아. 그래서 몸에 대한, 부피에 대한 체표 면적의 비가 점점 줄어드니까 얘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 어려운 말 좀 했었어요. 목적은 생장이고요. 두 번째, 이 녀석은 결과. 체세포 분열의 결과. 뭐가 생성된다? 딸세포가 몇 개? 맞아. 딸세포가 2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46개가 똑같이 46개짜리 만드니까 염색체 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분열을 몇 번 하죠? 1회. 한 번. 한 번만 분열하는 한 번. 1회 분열합니다. 한 번만 딱 분열해. 복사한 다음에 쫙 분열. 그죠? 복사한 다음에 분열하는 거. 복제한 다음에 분열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분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요. 자, 이제 생식세포 분열 잠깐 볼게요. 자, 개요만 볼 건데, 얘도 엄마 세포가 있어요. 엄마 세포 안녕. 46개를 갖고 있겠죠? 얘가 분열을 할 때, 첫 번째 분열은 쟤랑 똑같아. 똑같이 복제한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송중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송혜교, 김태희. 김태희 예쁘죠? 예쁘죠? 모든 김태희는 다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인정? 네. 인정한 박수 한번 칠까요? 왜? 인정해야지, 왜. 자, 간지러워. 과거에 쌤이 좋아했던 여자 연예인들, 몇 명 안 되는 여자 연예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쨌거나, 잘 봐. 한번 복제하고 분열하면 신기하게 쟤랑 똑같잖아. 다를 게 없잖아. 다를 게 없는데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 얘랑 다를 게 없는데 똑같이 분열하는데 반으로 줄어요. 이게 궁금해야 돼.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번 더 분열합니다. 얘는.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바로 분열해. 근데 이때는 뭐 없이. 복제 없이. 복제 안 하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예림아, 송중기 좋아해요? 네. 그래요. 좋아하는구나. 중기가 몇 번 나와요? 여기도 중기, 여기도 중기, 여기도 중기 있죠? 3중기.
그만할까? 그래서 두 번 연속 분열해서 전체 몇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총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자기 모양을 변화시켜서 꼬리를 달게 되면 정자 4마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표현한다? 1회 분열을 하고 2회 분열을 하죠. 근데 중간에 복제 안 하고 분열하는 걸 연속 분열한다. 연속 2회 분열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가장 큰 차이점 뭐? 분열을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두 번째 분열은 복제가 있다 없다? 복제 없이 분열하는 꼭 기억해야 돼. 복제 없이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총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다?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럼 생식세포 분열의 목적은 뭘 만드는 거다? 말 그대로 이거.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생식세포가 뭐죠?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 정자, 난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생식세포, 정자,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분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어린아이도 몸이 커야 되니까 항상 하거든.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사춘기 이후에만 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야만 할 때 하는 겁니다. 때는 46개 염색체가 몇 개로 줄어들어요? 23개. 두 번째 분열이 끝나도 얘는 23개가 유지된다? 두 번째 분열이 끝나도 똑같이 23개 유지가 돼. 이것도 신기해야 돼.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상하지. 46개가 23개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야 잘 들어. 그래야 아빠의 정자 23개 염색체 가진 녀석과 엄마의 난자 23개 염색체 가진 게 만나서 총 몇 개의 염색체가 된다? 46개.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정지하면 아니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다 줄 거야! 46개를 다 줘요. 엄마도 저도 다 줄 거예요. 하면서 46개를 다 줘. 그러면 아이는 몇 개짜리 염색체를 가진 아이 태어나? 92개. 초울트라 슈퍼 베이비가 태어납니다. 쌍둥이 그런 애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 자기 세포 안에 92개 염색체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아이는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태어난다면 슈퍼 울트라 베이비가 태어날 거라고요. 어떤 의미로?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이 아닌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초능력을 가졌겠지만 부정적인 방향이 더 많습니다. 정상이 아니면 부정적으로 좀 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정신지체, 심장기형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아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축복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23개 주고 아빠가 23개 준 게 너무 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식세포 분열을 그래서 분열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감소한다. 수가 감소되는 분열.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고도 불러주는 겁니다. 감수 분열이 뭐냐? 그러면 생식세포 만드는 분열이요 라고 말해줘야 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따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비교할 때 지금 미리 좀 비교를 한 거야. 자, 지금부터는 뭐만 하면 돼? 그래서 세부적인 과정, 요 오렌지색과 노란색 세부적인 과정,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만 세부적인 것만 살펴보면 끝납니다. 집에 가자. 네. 대답 한 명이 늦게 해서 네. 안 될 것 같아. 아니. 아니. 네. 정말 웃겨. 네. 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오렌지색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봐. 자, 이겁니다. 보이나요? 요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아니. 간기. 그래서 분열되기 전이야.
분열되기 전에 복제를 해야 되죠. 자, 여러분 밑줄 그어요. 복제됩니다. 키워드야, 복제됩니다. 자, 복제된 걸 알려주려고 이 파란색 염색체가 이 빨간색을 복제해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럼 파란색의 유전 물질과 이 빨간색의 유전 물질은 유전 정보가 어떨까? 완벽하게 똑같겠죠? 똑같겠죠? 그래서 파란색은 여기에, 빨간색은 여기에 그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 미안. 다시 말할게. 파란색은 이 파란색을 복제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빨간색은 이 빨간색을 복제한다고 합시다. 그래야 그림이 맞네요. 빨간색은 빨간색 복제하고 파란색은 파란색 복제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분열을 시작하는 거야. 복제 끝났어. 자, 복제될 때는 그래서 유전물질이 2배로 복제되는 것도 첫 번째고, 아직은 핵막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핵을 구성하고 있는 막 있죠. 핵막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은, 즉 핵 속에서 복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은 이게 염색체가 아니라 풀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풀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다가 이제 전기, 드디어 이제 복제를 시작할 거야. 분열을 시작할 거야, 미안. 분열을 시작한다 해서 여기를 핵 분열기라고 불러줍니다. 분열기. 여기는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이제 분열 준비가 끝나면 분열을 시작하는 거야. 분열의 첫 번째 단계, 이제 기억할 거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애는 누구라고요? 중기. 다들 똑같군요. 이름이 후기 이상하잖아. 댓글도 아니고. 전기. 전기. 전기 이쁘다. 전기. 어. 이렇게 감전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기. 이상하다. 또 이상하다. 이상하다. 알았어요. 아무튼 다 의미가 있네요. 그죠? 전기, 중기, 송중기, 후기, 댓글, 말기, 그러지 말기. 결국 마무리되네요. 잘. 아무튼 넘어갑시다. 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 키워드만 체크할게요. 핵막이 사라집니다. 핵막이 사라지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양쪽으로 뭉쳐진 다음에 다시 핵막이 만들어지거든. 하나의 어떤 핵이 나중에 몇 개가 되기 위해서 2개의 핵이 되기 위해서 핵막이 사라지는 거야. 핵막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염색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는 실처럼 풀어진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게 꼬여서 염색체처럼 꼬이는 거야. 뭉쳐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양쪽에서 염색체를 이렇게 끌어가기 위한 실을 만드는데 그 실을 뭐라고 한다? 방추사.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제한 거 있잖아. 이 빨간색은 빨간색을 복제했고 파란색은 파란색을 복제해서 봐봐. 염색체를 보면은 왼쪽의 녀석이 오른쪽 파란색을 복제해서 복제한 걸 오른쪽에 땅 붙여가지고 X자 모양으로 만든 거야. 자, 왼쪽에 있는 요 파란색이 복제를 해서 오른쪽 파란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옆에다 땅 붙인 거라고. 나중에 복제된 게 나중에 퉁 갈라져서 양쪽으로 갈 거거든? 복제된 게 가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게 양쪽으로 퍼지게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게 양쪽으로 퍼지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왼쪽, 이 X자 모양 중에서 왼쪽 녀석과 오른쪽 녀석은 유전 정보가 완벽하게 똑같죠? 여기에 대문자 A 유전자가 있다면 오른쪽도 대문자 A 유전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왼쪽 녀석과 오른쪽 녀석은 완벽하게 염색체가 똑같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무슨 관계라고 한다? 나중에 이렇게 분리될 거잖아.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염색체가 나중에 분리될 녀석이라서 염색 분체입니다. 염색 분체라는 말을 씁니다. 염색 분체. 그래서 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야, 양쪽에 얘네들이 2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어. 염색체는 X자 모양의 염색체는 2가닥의 염색 분체로 돼 있어. 나중에 갈라질 거야. 갈라질 거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X자 모양의 염체를 보는 순간 나중에 양쪽으로 갈라질 녀석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팁 하나, 팁. 염색체 개수를 셀 때 가운데 염색체 가운데에서 잡고 있는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잡고 있는 요거 있죠.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X자가 만들어진 거거든. 자, 미리 소개할게요. 이거 지금 안 배우는데 동원체라 그래. 동원체.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면 염색체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세볼게. 얘 동그라미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얘 염색체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네 개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네 개의 염색체는, 문제입니다. 네 개의 염색체는 몇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어요? 8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아빠가 준 거고요. 빨간색은 엄마가 준 거거든? 아빠가 준 건 아빠가 준 거대로 복제가 됐고요. 엄마가 준 건 엄마가 준 거대로 복제가 된 거야. 아빠가 준 거랑 엄마가 준 거, 우리 기억납니까? 자, 뒤에 하고서 할게요. 자, 뒤에서 할게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그냥 쭉 과정만 볼게요. 지금 보면 어려울 수 있겠다. 아무튼 전기 때는 핵막이 사라진다. 염색체가 나타난다. 염색체는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방추사, 양쪽에서 끌어갈 실, 방추사가 만들어진다까지 기억합니다. 자, 궁금한 게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꼬이는 염색체가 만들어져야 할까? 쌤이 아주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궁금한가요? 네. 대답을 한 명이 안 해서. 아, 네. 잘 봐. 쌤이 지금 밥을 50개의 밥풀을 갖고 있어요. 밥풀, 밥 알갱이 하나하나. 이거를 2배로 복제해요. 붕. 몇 개 됐어? 100개. 100개를 양쪽으로 똑같이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50개씩 나눠줘야겠죠. 근데 밥풀 하나라도 잘못 가면 얘가 499개고 얘가 501개야. 둘 다 기형아가 돼. 이게 유전 정보잖아. 유전 정보가 하나라도 잘못 가면 둘 다 기형아가 된다고. 엄청 예민하고 민감한 거야. 그죠? 근데 500번을 이걸 하려면 힘들지 않겠냐? 그죠? 500번을 이렇게 500개씩 하려면 힘들지 않겠어? 근데 하나라도 삐끗 졸다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수를, 잘 들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500개, 1000개잖아. 500개라 했나? 500개씩 50개라 갑자기 늘어나나? 자, 50개 밥풀을 잘 들어. 50개씩을 전체 100개잖아. 100개를 10개씩, 밥풀 10개씩 묶어. 그럼 100개가 총 몇 덩어리가 돼? 10덩어리. 5덩어리! 5덩어리 나눠주면 끝! 실수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그러니까 처음에 100개의 밥풀을 10개씩 이렇게 꼬아놓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10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덩어리를 5덩어리씩 나눠주면 끝나는 거잖아. 실수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 그런 차원에서, 잘 들어. 그런 차원에서 염색 사형태로 풀어져 있던 녀석을 염색체로 꼬는 거야. 꼬아서 양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유전 정보가 누락될 확률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됐나요? 아, 그래서 염색체로 꼬이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집중 잘하고 있어요. 자, 전기 때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좋아하는 누구? 중기가 나타나. 중기는 말 그대로 암기법이야. 중기는 말 그대로 가운데 배열하니까 중기야. 가운데 주르륵 배열되죠. 우와, 중기입니다. 가운데 주르륵 배열된 다음에 양쪽에서 방추사가 아까 만들었던 거 있잖아. 덩 달라붙어요. 방추사가 달라붙는 게 중기입니다. 체크. 중앙배열. 방추사 부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할 때 가장 잘 관찰할 수 있어. 가운데 주르륵 배열해 주니까 관찰이 정말 잘 됩니다. 나머지는 다 흩어져 있잖아. 얘는 가운데 쭉 배열해 주니까 관찰이 되게 잘 되네. 예쁘게 관찰되네. 하는 게 여기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만 유지가 돼. 가운데 모였다가 바로 끌려가.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가장 짧다. 시간상으로 가장 짧은 시간을 가진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중기까지 지나가면 이제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끌려가 보자. 이렇게 끌려갑니다. 쭉 끌려갑니다.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자, 중기 때 가운데 있던 녀석이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크해 볼까요? 염색 분체 상태로 찢어지죠? 쫙 찢어져서 염색 분체 상태로 찢어진 다음에 양쪽으로 끌려가죠? 양쪽 끝으로 이동하는 게 훅의 끝이야. 양쪽으로 이동한다. 마지막 말기.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양쪽으로 옮겨갔으니까 다시 핵막이 나타나서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말기의 모습이고요. 다시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집니다. 다시 풀어져. 아까 10덩어리를 5덩어리 밥풀 덩어리로 받았다면 다시 풀어서 밥풀 하나하나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쌤이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인정하기 싫겠지만 한번 인정해줘. 왕이야. 쌤이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려서 영토가 막 확장하는 거야. 영토가 너무 확장이 막 되는 거야. 어떻게 이제 혼자 못 다스려. 그래서 쌤이 복제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복제해서 자, 복제해서 쌤을 2명으로 툭 만들어. 그게 여기까지야. 2명으로 만들어. 핵을 2개로 만드는 거야. 2명으로 툭 만들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저쪽을 다스려. 나 이쪽을 다스릴게. 영토를 반으로 나눠야겠죠. 영토를 나누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준다? 여기서 세포질 분열을 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야. 세포질이란 나머지 여기 영토를 이 반을 쭉 잘라가지고 세포를 반 잘라서 너는 이쪽 다스려, 나 이쪽 다스릴게 하는 거야. 세포질 분열이란 영토를 나누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영토를 먼저 나누지 않죠.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 거야. 이해돼요? 세포질이란 그렇게 분열합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이 좀 다릅니다. 체크해 볼게요. 동물세포는 말랑말랑해서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퉁 잘라져. 그냥 쭉 퉁 잘라집니다. 잘록하게 들어오면서 세포질이 나눠집니다. 하지만 식물세포는 동물과 다르게 뭐가 있다? 딱딱한 부분. 막 말고. 세포. 비읍. 벽. 세포벽이 있잖아. 세포벽 때문에 밖에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안에서부터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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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뭐야? 안에서부터 잘라서 막을 만들어서 둥 잘라냅니다. 이걸 세포판이라고 체크. 세포판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세포질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다 했어요. 이러면 체세포 분열 과정이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 2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체세포 분열 결과 그래서 생장과 재생을 담당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을 하면 생장과 재생만 하냐? 생장과 재생만 하는 게 아니라 단세포 생물, 잘 들어? 단세포 생물이 하나의 세포로 되는 생물인데 이게 자기가 몸을 둘로 툭 나눴어. 어떻게 된 거야? 2개의 개체가 된 거잖아.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이 곧 뭘 의미한다? 체세포 분열 자체가 번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체세포 분열은 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 같은 경우?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을 하면 개체가 2개의 개체가 생겨나서 번식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귀를 좀 쉬게 합시다. 다음 장 넘기면 문제풀이 나오죠. 풀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옆에 페이지.